안녕하세요. 음악당 선비 이론입니다. 오늘은 화성 리듬과 샘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리듬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코드를 얼만큼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에 몇 개의 코드를 배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곡에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의 코드를 1개 배치하는 경우, 한마디의 코드를 2개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2마디의 코드를 1개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마디의 코드를 4개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코드를 4개 배치하기보다는 한마디의 코드가 1개거나 2개가 배치될 때 4개가 배치되는 것을 혼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언급드린 4가지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4개의 예시곡을 준비했는데요. 코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4개의 곡을 비슷한 템포로 8마디씩 연주하는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개의 노래를 같은 템포로 들어보셨는데요. 코드 배치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느리게 들리고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어진 박자표에 화음을 얼마만큼을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화음들도 샘여림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샘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여림은 제1강 음자리표와 박자표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샘여림은 기본적으로 세다, 열이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강약,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크거나 작거나에 관련된 말입니다. 샘여림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음의 샘여림이 있겠습니다. 하나의 음이나 음들이 모여진 화음 또는 음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멜로디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주로 악상기호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한 음만 크게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의 액센트, 특정 부분을 작게 연주하거나 노래하라는 피아노, 반대로 크게 연주 또는 노래하라는 포르테, 점점 크게라는 의미의 크레센도, 점점 작게라는 의미의 데크레센도 등이 있겠습니다. 샘여림의 2번째 부류는 박자의 샘여림인데요. 박자의 샘여림은 박자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강박과 약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4분의 3박자는 강양약, 8분의 6박자는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화성 리듬의 샘여림이 되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노래처럼 한 마디의 코드가 한 개씩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박자표의 샘여림인 강약, 중강약을 따라서 흘러가겠지만 화음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 간격으로 코드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에 네 개의 코드가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드 배치가 한 마디에 두 개씩으로 나뉜다면 맨 위에 있는 강박에서 강약으로 나누고 그 위에서 또 강약으로 나뉘면서 4분의 4박자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샘여림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박자 패턴으로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샘여림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마디의 코드가 4개가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한 마디씩 원래 샘여림 그대로 강약, 중강약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노래를 들었을 때 템포가 같은데도 속도감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4분의 4박자가 4배로 확대된 것 같은 한 마디의 코드가 한 개씩 배치되는 경우, 4분의 4박자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한 마디의 코드가 2개씩 배치된 경우,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느리게 들렸던 곡 같은 경우에는 2마디의 코드가 한 개씩 배치되기 때문에 4분의 4박자의 샘여림이 8배로 늘어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더 느리게 들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화성 리듬의 샘여림과 화음의 기능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종지를 설명하면서 타닉은 서브 도미넌트의 도움을 받아서 도미넌트로 가고 도미넌트의 3음이 리딩 톤이 탄력을 받아서 다시 타닉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죠. 자, 예전에 순환 진행을 설명할 때도 했었고 그 전에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넌트 코드는 리딩 톤이 움직이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약박에 배치가 됩니다. 화성 리듬의 샘여림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제가 예시로 드린 코드들이 1, 6, 2, 5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도미넌트가 오는 위치를 보면 전부 다 도미넌트 아래에 약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미넌트가 강박이 오는 예시들도 있습니다. 블루스처럼 1, 7, 4, 7 이런 식으로 도미넌트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도미넌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박과 약박에 동시에 도미넌트가 위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아토닉 코드를 배치를 했을 때는 도미넌트가 약박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화성 리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이 도미넌트인 코드들은 약박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쓰거나 다이아토닉 코드를 가지고 리하모니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소리가 어색한 경우에는 도미넌트가 강박에 있는지 약박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성 리듬과 샘여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음을 배치하는 간격에 따라서 느껴지는 속도감과 샘여림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미넌트 기능을 가진 코드는 샘여림 중에서 약박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악당 선비 이론이었습니다.